사이다 무비튼. 시아버지 술주정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릴지 남편과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이셨던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하셔서 자주 모임에 가시고 반주도 하셨다. 그러다 8년 전 전근하셨을 때쯤부터 취하면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언젠가부터는 뉴스에 나오는 주폭이 돼버렸다. 새로운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래저래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 체면 때문인지 집에서는 가족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술로 시름을 달래셨다. 안 마셨을 때는 무뚝뚝하지만 멀쩡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서 술주정이 시작되면 폭언은 물론 때때로 폭력까지 휘두른다. 시어머니에게 내 집에서 나가! 이 무식한 여편네! 같은 폭언을 해대며 몇 번이나 현관문을 쾅쾅 걷어차는 등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이제 네 애비 얼굴도 보기 싫다. 술 안 마실 때는 안 마신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시면 전화리를 피워대니. 네 동생도 아빠 술 마시기 시작하면 불똥 튈까봐 방으로 도망가고. 라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다. 남편한테 사정을 듣고 둘이서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도울지 계획을 짰다. 그래서 그날도 작전회의를 하러 시아버지 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너희 시아버지 술 마시러 갔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정작 가보니 술 취한 시아버지가 계셨다. 깜짝 놀랐다. 항상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님 말씀대로 완전 딴 사람처럼 술주정을 피웠다. 여자 둘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경찰한테 신고하죠 라고 시어머니께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면 네 시아버지 선생짓 못하신다. 애당초 경찰 부를 거였으면 너희들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진즉에 불렀을 거다. 경찰 말고 네 남편한테라도 전화해봐 라고 한 소리 들었다.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와서는 야 임마! 너 언제 들어왔냐? 인사도 안 하고 슬그머니 들어와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네. 혹시 당신이 부른 거야? 내가 또 술주정 부린다고 며느리한테 일러 바친 거야 당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만일에 대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시어머니께 도망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얘가 맘대로 온 거야. 나는 몰라. 이러시더니 나를 방패막으로 쓰셨다. 아니 어머님. 당황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의 주폭이 시작됐다. 시아버지 입에선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한참 얻어맞던 중 우연히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엔 잘 마시지도 않는 도수 높은 양주병이 놓여져 있던 것이다. 그걸 보고는 죽을 수도 있겠다 느끼곤 어설프게 저항하는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얻어맞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뭐야? 너 왜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 거야? 기가 막혀서 이젠 하다 며느리까지 날 무시하네. 에이! 그러고선 테이블로 가서 술병을 집어들고선 나한테 달려들었다. 깜짝 놀라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가고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천장을 보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몸 이곳저곳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술병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제대로 맞았다. 쓰러지면서 테이블에 뒤통수도 부딪혀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다. 설상가상 시아버지는 이번엔 내 위로 올라타서 옷을 찢고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울먹거리며 아버님 그만 좀 라고 하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얘 그냥 가만히 있어 라며 나를 말렸다.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온 힘을 쥐어짜 시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온몸이 저리고 천장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 두통도 엄청 심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 여태껏 내 하나 못 낳았으면서 그래도 몸뚱아리는 나름 쓸만하구먼. 씨가 문제인지 밭이 문제인지 내가 직접 봐야 쓰겠다. 그렇게 속옷까지 벗겨지려던 찰나 안 아픈 데가 없는 상태에서 배에 압박이 가해지자 단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쓰러진 채로 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에이, 더럽게 쓰리. 라며 내 위에서 비켜섰고 시어머니는 아유, 더러워라. 라며 양손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셨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 엉금엉금 기어서 가방 속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자 구급차 부르려고? 그걸로 호들갑 떨긴. 시어머니에게 핸드폰까지 뺏겨버렸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시 정신이 들자 병원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우이가 대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내가 눈을 뜨자 신우이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좀 더 빨리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울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아가씨도 집에 있었어요? 혼자 많이 무서웠죠. 제가 괜한 일 벌려서 미안해요. 라고 하자 언니가 아빠한테 맞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방까지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 그치만 저 아빠 너무 무서워서 언니 도울 용기가 없었어요. 대성통곡했다. 여린 마음의 아가씨와는 정반대로 시어머니는 구급차 부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부르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했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다. 물건 깨지고 테이블 쓰러지는 소리, 내 비명, 시아버지의 강간미수 정황, 시어머니의 아유, 더러워라. 구급차 부르려고? 그걸로 호들갑 떨긴. 모든 말이 전부 녹음돼 있었다. 회사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도 아가씨도 간호사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얼굴도 새파래졌다. 그게 어쩔 수 없잖니. 경찰 불러서 일 커지기라도 하면 너희들 아버지 학교에서 잘릴 거고, 구급차도 그냥 부르게 냅뒀다간 나까지 얻어맞게 생겼으니. 라고 했다. 남편이 곧바로 아니 그럼 어머니 본인만 아니면 누가 맞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따졌다. 그러자 시어머닌 네 마누라는 아직 젊으니까 좀 다쳐도 괜찮잖아. 란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나보다도 남편이 먼저 같이 사는 건 없던 얘기로 하죠. 그리고 앞으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일갈했다. 나랑 네 아빠랑 둘이서는 절대 같이 못 산다. 라며 시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극대노한 남편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힌 상태였다. 다급했다곤 해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며느리 냅다 버리고 도망간 시어머니. 정 떨어진 우리 부부는 아가씨만 데리고 집으로 갔다. 시아버지는 신고받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시아버지 측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술을 핑계로 학교 애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가족한테 풀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학교에서도 가장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아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그로부터 12년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변한 게 없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는 잠적했다. 시어머니는 그 일로 중상을 입고 휠체어 신세가 되셨다. 우리들은 친척을 포함해 모든 연을 끊었기 때문에 꽤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게 됐다.
시아버지의 경우는 알고 있는 게 더 적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야반 도주를 한 후로 집은 공포영화 속 폐가처럼 됐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라 한다. 알코올에 찌든 머리로는 암만 애써도 경찰 피해서 계속 운둔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엔 아마도 이미. 남편의 생각은 이러했다. 당시 14살이었던 아가씨는 26살이 됐고 씩씩하고 마음도 착한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나는 암 치료로 자궁적출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낳을 수 없었지만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되고부터는 아가씨를 내 친자식처럼 예뻐했고 아가씨도 날 친엄마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결혼식 때 마치 친부모처럼 대해줬고 꽃다발과 편지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감격한 나는 새신랑에게 내 딸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울면서 한마디 한 게 흑역사로 남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